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이자 문화가 있는 중구, 문학과 예술이 만나는 행복한 여행 공연이 대전 중구 양지 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민자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4시 선화동 양지 근린공원에서 2022년 찾아가는 문학과 문화예술이 하모니를 이루는 행복한 여행 공연이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은 가운데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찾아가 공연으로 봉사하는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봉사활동을 박지현 마음동행예술협회 회장, 중도문인협회 부회장이 이 행사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남진아 가수의 사회로 문학 공연이 시작되었고 제1부 시작은 윤준호와 최회영의 휘몰이 동살풀이 설장구놀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꿈쟁이 김사랑, 김온유, 김기쁨의 도미솔 신앙송이 있었고 노금선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이경숙의 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 나영이의 어머님의 둥근 두레밥상에 이어 합송 어머니의 아리랑 신앙송이 있었습니다. 마음동행 신호래 밴드 알토 색소폰 박지현, 테너 색소폰 김준기, 기타 전창근의 연주가 있었고 테너 색소폰 김춘기의 조각배 연주가 있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 하객의 신분으로 참석한 황운하 전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있었고 중도문인협회 이건호 회장님이 축하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제2부 예술은 김다모 퓨전 난타의 영화말이랑 멋진 인생, 만고강산, 찐이야 공연에 이어 파페라 이경미 가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꽃밭에서를 불렀고 알토 색소폰 김중원이 사랑참과 나연아를 연주하였고 신호래 밴드 박지연, 김춘기, 전창근이 꽃길 인생, 어머님의 아리랑을 연주하였습니다. 정석동 대금 연주자가 초혼, 엄마 아리랑을 연주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석영 가수가 당신은 왜와 정이 전부야를 불렀습니다. 남진아 가수가 참여해주신 주민들에게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띄워주셨고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들이 공연해 관중들 모두 박수를 치며 넘치는 흥을 잊지 못하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앵콜을 외치는 기현상이 일기도 한 성공한 마음동의 문학 축제를 눈과 귀에 살폈던 초가을 석양이 깃든 선물이었습니다. CNB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다름 아닌 북카페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이 작은 공부방에 모여 작가와 역사 공부를 하는 현장, 윤영순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이 아주 많은 북카페에서 남녀노소가 모여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전쟁사를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자세히 사진 설명과 얘기를 해주었는데 귀에 너무 속속 기억되는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는요 대덕구 연속동에 사는 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북라이프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요. 제 소감은 아주 젊은 작가로서 장래가 뭐라고 할까? 촉망을 보인다고 할까요? 예, 유능한 작가로서 이 지역 사회에서
좀 아깝고 이제 중앙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능한 체질이 있다고 오늘 느꼈어요. 대단히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열악한 역사와 겪어야 했던 전쟁사를 역사 공부하듯 공주 갑북 김갑순 공주 군수 얘기도 듣고 충청남도 평의 회원 중추원 참의 유성온천 주식회사 사장 얘기도 들으며 지루하지 않는 역사 공부도 했습니다. 소설 랑월과 소설 파이로를 쓴 박현주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날 송천동 굿라이프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대전의 역사,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랑월 그리고 파이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말하자면 민주적인 행동을 한 거야, 조직적으로. 근데 왜 홀령골에 묻혔냐 이 말이야. 그만 내려가면서 다 그냥 몰살시키고 이거다 갖다 몰살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국제 정세예요. 우리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열악하고 작은 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열강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소련이 하자는 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면 우리는 그때 어쨌든 일본 군복을 입고 싸웠어요. 어렵게 오래전 자료들을 모아서 랑월의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을 설명도 해줬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기억될 자리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무대에서 대전 시민과 지역 건축인들이 모여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14회 대전 건축문화제 만나보시죠. 어민자 시민기자입니다. 올해 대전 건축문화제는 대전 사용법을 주제로 학술, 교육 행사, 대전의 건축상점, 전시 행사, 소가구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행사, 건축 진학 상담, 사회봉사 등 5개 부문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의 공간 및 형태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집에 관한 궁금증을 실제 구성 재료를 가지고 체험해보는 건축 이해하기, 실생활에 유용한 친환경 목가구를 직접 만들어보는 가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시민과 건축인이 내일의 건축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사장 시상식도 진행되었고 이장우 시장은 이번 행사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며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새로운 대전의 도시건축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대전역 인근인 3,000여 평 부지에 100층 빌딩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건축물은 대전의 미래에 도약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대전역에 저희가 3,000평 정도의 환승센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최소 100층짜리 건물 하나 질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물은 대전의 미래를 위한 도약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건축가님들이
아마 많이 참여하시고 획기적인 건축물을 남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장우 시장님께서 공약상에 그랜드 플랜 그게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그랜드 플랜에 입각한 대전 시내에 있는 상업 용지 300여 평, 3천여 평의 그 부지가 상업 용지가 있어서 거기에 100평 이상의 복합 단지 건축물을 100층짜리 건축물을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대전의 큰 명물일 수도 있고 대전이 바로 한국 속의 대전, 세계 속의 대전으로 발전할 그런 대단히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반드시 실현됨으로 해서 우리 이 어려운 경제가 미국의 그 뉴딜 정책을 생각하면은 이런 그 건축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 행정보다는 확대 경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예지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님의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우리 중도문의협회를 비롯한 모든 시민 세력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장우 그 시장님의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야를 맞는 대전 건축문화제는 지역 건축인들이 최대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하였습니다.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지역 건축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오민자입니다. 역사가 깊은 마을에는 수백 년 된 동구나무가 있어 이 마을의 신성한 신목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구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애군을 막아내고 동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목신제가 열리곤 하는데요. 박인숙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구죽동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수령이 520년을 넘긴 우람한 등구나무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 농악단의 풍물놀이가 요란스레 울려 퍼져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구죽동 등구나무 목신제를 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년 정월 19날 목신제를 지내왔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목신제를 날을 잡아 제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곳 우람한 등구나무는 2017년 대전시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되어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신성한 신목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풍물놀이에 이어 목신제의 제가 올려집니다. 저도 여기서 뭐 한 70년 이렇게 살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지냈고 옛날에는 이제 신탄진 생활권이라 신탄진의 그 섭다리를 놓고 해서 그 섭다리 놓는 비용 이런 거 걸린 문제로 아마 이제 이 목신제를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마을의 애군을 막아내고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민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해왔던 목신제인데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은 흰쌀을 석대 3홉으로 짓고 삼색실과 명태와 과일 그리고 당군술로 제를 지냅니다. 향과 고기는 쓰지 않습니다. 절은 한 번씩만 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바구니 마을의 등구나무 목신제 행사는 1997년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동네가 생긴 이래 계속 우리 조상님들부터 제를 지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앞에 갑천에 강이 있는데 그중에는 배를 띄워도 댕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을 때는 배를 띄우지만은 물이 적을 때는 이 다리를 놓고 이랬었는데 그러한 인력 동원이라든가 경비 이런 걸 수렴도 하고
그다음 농악을 앞세워서 동민들한테 그 쌀도 아니면 뭐 보리 같은 걸 걷어서 그러한 공사비 충당도 하고 또한 동민들의 집집마다 애군도 막아주고 이러면서 이러한 행사가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신제 재간들에 이어 참관한 유지와 동민들이 절을 올리고 충문을 낭독합니다. 다음에는 재간부터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의식입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제에 참석하다 보니까 각 단체 봉산동에 거주하는 우리 선후배지간에 서로 형제 같은 끈끈한 우애라든가 뭐 오는 것 같습니다. 소지를 올려 제를 올린 다음에는 역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농악단의 신명나는 애군풀이 풍물놀이가 이어집니다. 함께 춤을 추는 주민도 있고 둥구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목신제를 마치게 됩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야생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의 사진마다 지난 1년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현장에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생화를 위주로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사진서클 들꽃과 사람들 회원 40여 명이 한 해 동안 촬영해온 사진 중에 엄선하여 70여 점을 국립대전현충원과 협의 둘레길 입구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여 현충원과 둘레길을 찾는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꽃과 사람들 회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야생화를 담아왔습니다. 야생화 작품들을 들꽃길 향기 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파랑꽃을 비롯해서 여름에 피는 난초 종류꽃, 그리고 가을에 가서는 간이잎 향이라든가 아름다운 바이솔 등 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전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본인 취향에 딱 맞는 전시회를 하고 있어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고 전시 작품 모두를 영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계룡시에 살고 있는 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세밀한 아주 작은 들꽃이나 또 수풀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자연을 느끼고 또 낭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예쁜 작은 꽃들, 엎드려서 찍지 않으면은 담을 수 없는 그런 꽃들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찍혀진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어요. 사실 이곳에 온 것은 단풍잎들을 찍어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를 하나 올려보려고 왔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 발목을 잡는 예쁜 사진들 때문에 그것을 제 스타일대로 영상에 하나하나 담아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영상에도 제가 어떤 노래를 하나 실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찍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출품 작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등심붓꽃이라는 꽃이에요. 이 꽃을 보고 싶어서 고창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행사를 하느라고 그 잔디밭이 전부 다 깎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던 개체가 다 깎여 나가고 이 2송이 정도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뭔가 서로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본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등심붓꽃입니다. 제가 이 노랑망태 미니스커트 입은 노랑망태 버섯을 찍고 싶어서 새벽에 한 5시에 출발해서 여기 현충원에 와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운이 좋게 만났는데
얘가 미니스커트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는 그 과정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 각도에서 찍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예뻐서 이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좋은 작품을 전시하여 많은 시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사진 동아리가 되도록 들꽃과 사람들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